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리고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 또 매니저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무료 방송에 들으시면 될 것 같죠? 네. 예.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분위기 좋았다가 시장이 조금 썰렁해지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썸머리식으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오늘 무료 방송 오셔서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명하게 시장의 방향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야속하게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던 코스피 시장을 이렇게 찬물에 끼얹은 건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거든요. 네. 갖고 있는 종목은 피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가 없고요. 오히려 더 잘 가는 종목도 있어요. 이스페타시스죠. 그렇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흐름이 좋고요. 네. 일단 코스피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은 뭐 우리가 크게 피해를 보거나 뭐 무서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그래도 이제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제 방송에서 나가고 나서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뭐 추가적인 반등 분위기는 분명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고 매물을 좀 받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5G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주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 시세를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바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으로서 현재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인 잔파동을 이겨낸다면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과 함께 역시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슈피겐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루한 횡보 장세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고 자회사를 중심으로 성장 가치가 대단히 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장대 항복이 세워지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이고 갤럭시 20가 노트가 발표가 되면서 그에 따라 수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장대 항복과 더불어서 거래가 터지고 있는 부분들, 이 밀집된 매물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힘든 변동성을 이겨내고 결국엔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바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작이란 관점에서 홀딩하는 그런 전략과 함께 좀 더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인텍프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장비 섹터의 종목으로서 일단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외관 스템 등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한 업체인데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락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에서 저가 매수를 해보고 길목을 잡을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조정 양상을 보였고 실적 대비 좋았던 종목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서 길목을 잡았던 종목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수익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이러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반등세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정권에 접어들거나 내지는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 장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긴 관점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으로서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역시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한 큐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외국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 외국인. 지금 원래는 선물에서 좀 많이 팔다가 또 현물 시장에서도 일정 가깝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MSCI 또 변경일인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물 비중이 많은 분들이 오늘 좀 털어내고 있는 거다. 조정을 위한 뭐 리밸런싱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는 참
드물어요. 이런 현상이. 네. 제가 긴 시간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봤습니다만 오늘같이 정말 주변 여건 자체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선물 시장과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역시 또 MSCI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그 영향은 저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일단 보고 있어서 너무 이제 깊게 보지는 말자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를 보려면 결국엔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을 따라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뭡니까?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 바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299명에서 어제는 248명까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공격적인 매도는 아직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신경 썼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 진정권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 지금 강세입니다. 여기다가 중국 증시도 강세고 일본 증시도 강세입니다. 거기다 주말 미국 증시는 올랐고요. 모든 상황들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는 지금 현재 나올 만한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시가 조금 넘는 시장에서는 1,000억대의 매수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모순이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과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도는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둘 만한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이고 그동안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보면서 그동안 외국인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 주식을 거의 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을 흔들어대거나 계속해서 눌러대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식을 사기 위한 그런 흔들어대는 하나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이제 공매도 연기가 됐었죠. 공매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주식을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억지로 누르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시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선물 시장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초장부터 계속해서 매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매도가 진행이 되다가 현재 구간, 대충 12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부터 매도세가 상당히 완만해지면서 관망세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증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세가 좀 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침 초장부터 매도가 나온 가운데 매도가 진정이 된 거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위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코스피 시장에서 7,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1,1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었습니다. 선물을 중심으로 많이 매도가 있고 또 코스피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1,100억 정도가 매수를 들어온 부분들. 자, 요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의 중심 포인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코스닥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시장을 눌러대면서 코스닥 유망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분명히 진짜 공격적인 어떤 매수는 아닙니다만요. 아침 초장부터 꾸준하게 매수입니다. 선물과 현물을 코스피 시장의 현물과 코스닥 시장을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요 구간에서 약간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형태는 일단 아닙니다. 이런 측면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특별하게 한국 경제가 또 한국 증시가 나빠서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을 떠나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거는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코스닥 종목에 대한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한 시장을 일부러 눌러대는 그런 수급적인 패턴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그다음에 선물 시장의 매도는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만한 또 민감하게 볼 만한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주 무엇을 봐야 될지 내일의 한수도 미리 짚어볼까요? 자, 내일 한수는 외국인이 준 기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준 기회,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 리밸런싱이라든가 뭐 조정에 의한 네. 우리는 매수로 기회를 잡아보자로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요.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주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펀더멘탈이 좋고 주변 여건이 좋아도 일부러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부러 눌러대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엔 주가라는 것은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는 진정되고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유 없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한 조정을 우리는 유망종에 대한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악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혼조 재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도 장중에 잘 올라갔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장이 끝났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까지도 지금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장은 튀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워낙에 재료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눌렀죠.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빠른 속도의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재상승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 좀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중국 증시 모두 좋습니다. 특히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 지표가 좋아져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분명히 진정됐습니다. 물론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441명까지 갔다가 지금 240명대까지 떨어진 측면들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다는 점 꼭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의한 주가 조정을 우리는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자. 매수해가지고 당장 급격하게 가지 않더라도 오늘 종목들을 리뷰해드렸던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선침해가지고 이제 조금 늦게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여전히 이제 5G를 선두로 해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코스닥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는 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자를 내놨습니다. 대중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대중 수출에 있어서 제약 요인이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요. 주요 수출 무역 대상국 중에 두 개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수출 규역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26%.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 교류 규모가 26%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한국 경기 회복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호재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한국 증시 2,600포인트 간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한 겁니까?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한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 그다음에 맥쿼리, HSBC 같은 글로벌 굵직굵직한 IB 투자은행들이 바로 한국 증시가 2,6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내놓는 그런 리포트하고는 차원이 틀린 게 뭐냐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놓은 이러한 리포트는요.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적어도 크레디스라든가 맥쿼리라든가 HSBC에서는 한국 증시단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결국에 이런 리포트까지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선물과 코스피 매도에 의한 주가 하락세는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좋은 리포트를 쓴다면은 우리 시장에 또 많이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약하네요. 근데 오늘은. 그 시점이라는 게 뭐 네. 리포트가 나왔다고 바로 들은 게 아니고요. 네.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은 항상 그 타이밍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항상 시간에 얽매이면 굉장히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네. 차분하게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뷰를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만큼 들어올 것이다. 그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시장을 정리해 보자면 또 주도주 안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불안한 시장에서 피할 수 있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될까요? 주도주 안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도주 안에서도 그래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역시 가장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여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거나 성장성이 받쳐주지 않은 종목은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5G 관련주라 해서 뭐 아무 종목이나 다 가는 게 아니라 모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한 큐 종목은 자, Y솔 공개하겠습니다. Y솔 5G에서 또 갖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거의 8월 달의 주도주는 5G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그쵸. 아니거든요. 지금 5G의 강세는 뭐 하반기의 대세라고 진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는 많이 올랐고요. 또 그 사이에 5G 쉬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5G 투자에 따른 수혜의 종목으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Y솔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5G 관련주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G 사업 부분들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소우 필터 사업 분야에서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된 종목이고 삼성그룹에서 분사를 됐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혜를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가 굉장히 탄탄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 부진했던 실적이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복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장시 확대로 인해서 이제 소우 필터와 관련된 매출 증가세가 이제 가셔되면서 5G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반도체 분야의 소우 필터를 주시한 실적 개선 매출 증가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 패턴상으로 보시더라도요. 이제 코로나19에 급락했던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회복세를 기록했죠. 대부분의 5G 관련주가 고점 돌파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종목은 주가는 거의 못 오른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주가가 장대 양봉을 세운 부분들은 주가의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금요일 날 이 반등 나올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선호하는 종목으로 보셔도 되겠죠. 현재 고점에서 물량을 좀 받을 겁니다. 출렁출렁 거려서 물량 받을 때 우리가 조금씩 분할해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9,0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19,000원 정도게 되면 밀집대를 뚫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강세인데 19,000원까지 가더라도 앞에 매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종목 특성상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19,000원 보시고 손절가를 제가 14,500원 제시를 뛸 겁니다. 14,500원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대응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Y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매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500원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